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는 한 버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막 자정을 넘기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굉장히 놀라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노웅래 하면 여러분들 지금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서울중앙지법의 단독 판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동안에 뇌물을 받았다. 이거 철저히 부인해 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말이죠.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은 지난 11월 달에 이 재판부에다가 말이죠. 돈을 받은 건 사실이다. 그런데 불법 자금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요. 사실상 시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웅래도 이제 이 법정 구속이 임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이 의견서를 몰래 낸 거예요. 극비리에 냈는데 이게 이제 도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그동안에 얼마나 민주당에서 지금 난리가 났고요. 그리고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다수의 횡포로 부결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야, 이렇게 거짓말하는 인간들이 민주당에 지금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을 심판해야겠다는 여론이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면은 야당 심판론보다는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선 지가 이제 제법 시간이 이제 2주 이상이 넘어갔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효과를 갖다가 여론조사 기관들의 여러 지표를 통해서 보니까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개인의 인기는 대단한데 이게 당 인기로 지금 옮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연결되지가 않아. 자, 그래서 지금 고민에 빠져 있다는 보도가 살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지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요. 자, 이제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개인의 지지가 당 지지로 연결돼 있고 그래서 정부 여당에 대한 지원이 그래 야당 심판으로 이제 맥을 같이 해야 되는데 자, 과연 우리 국민이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어떤 이 비법을 가지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이제 시점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하느냐? 예, 이런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딱 이재명 같은 인간을 제일 싫어하는 것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무능한 사람이 싫으냐? 아니면 막말하는 사람이 싫으냐? 요 지점과 관련해서는 막말하는 사람이 더 싫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청래 같은 인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지금 내년 총선 때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인지 이 갤럽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께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한동훈 위원장 뉴스를 집중적으로 지금 이번 시간에 전해드리는 건데요. 자,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까지는 아주 잘 왔잖아요. 잘 오게 된 것이 뭐냐? 여의도 문법이 아니라 이 한동훈 문법이라고 저는 봐요. 예, 이건 뭐 서초동 문법도 아니고 왜냐하면 서초동에 있는 판검사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되는데 이 아주 특이한 이 한동훈 위원장만의 이 디테일한 문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의 디테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뜨고 있다. 한동훈 현상이 뜨고 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이거는 이제 전초전이고요. 이제는 본격 전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언제냐? 내주에 있게 되는 1월 17일 날이 본 게임의 결정적 날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실력을 발휘하면 나름대로 이제 지금 현재 안착은 돼 있지만은 실력을 발휘하면 지금까지 당 장악력 이거 이상의 총선 승리로 견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무대를 만드는 것이고 1월 17일 날 이 실력 발휘가 안 되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1월 17일 그러니까 1월 17일 날이요. 4선 5선 중진과의 간담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헌신을 요구하고 불출마를 본인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제원 이후로 불출마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1월 17일 4선과 5선들의 중진 이 회동이 과연 한동훈 위원장의 실력을 어느 정도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굉장히 지금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이 시간에 이제 심야 시간에 방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요. 이 노웅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노웅래가 말이죠. 이 뇌물 혐의, 이 핵심은 뭐냐? 지금 이제 검찰에서 그동안에 수사해 보았더니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이 박모 씨로부터 돈을 6천만 원을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5번에 걸쳐서 6천만 원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 이 6천만 원 뇌물인 거다. 이게 뇌물. 5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한 번에 한 1200만 원 정도씩 해서 5번에 나눠서 받았어요. 뭐 때문에 받았느냐? 태양광 발전 사업하고요. 그리고 인사 청탁 대가로 받은 게 6천만 원입니다. 근데 노웅래가 이 사건이 터지니까 이건 검찰 조작이다. 나는 뇌물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철저하게 부인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2020년 7월 2일 날 국회 사무실에서 이 사업가 박 씨 아내, 이 부인이요. 조모 교수예요. 이 조 교수로부터 500만 원 미만의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 그런데 실수로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러한 의견서를 몰래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 보면은요, 얼마나 이게 참 이재명 같은 인간들이 민주당에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실수로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 얘기는요, 자, 이 조 교수가 후원 의사를 내비치면서 현금을 냈는데 실무진의 착오로 인해서 정치 후원금 계좌로 공식적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었을 뿐이다. 자, 요렇게 지금 이제 이 의견을 밝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내 노 의원 측에서는요. 이 조 교수가 돈을 전달한 날, 그러니까 2020년 7월 2일입니다. 그날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것은 맞아. 그런데 이거는 부정청탁이 아니야. 그럼 뭐냐? 국회의원들에게 통상적으로 유권자 또는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통상적 민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원 단순한 민원성 이 부탁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뇌물 거래로다가 이런 태양광 사업이라든가 인사 청탁을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 준 거는 실수로 정치 후원금 계좌를 넣지 않은 것일 뿐이다. 받기는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이 관련 이 청탁은 청탁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민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교묘한 의견서를 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요. 검찰은 그동안에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조 교수, 이 사업가 박 씨의 부인이 태양광 사업 청탁과 함께 노웅래한테요. 1,000만 원을 뇌물을 건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요 내용이 이 돈 봉투가 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녹취가 돼 있어갖고 이 녹취록까지도 법원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2022년도 12월에 체포동의 요청을 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 노웅래가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파일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서요.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에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말 목소리하고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전부 그대로 녹음되어 있다. 요렇게 그 당시에 폭로했어요. 요 폭로 이후에 민주당에서 이거 피의사실 유포하는 거야, 공표하는 거야. 난리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이렇게 이제 2022년도 12월에 이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 자세하게 관련 내용을 밝혔는데요. 그 이후에 노웅래는 대대적으로 요거를 갖다가 부인해오는 언론 활동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 돈봉투 소리는 절대적으로 이건 주작이다. 조작이다. 조작. 예. 그래서 지난 5월 달에도요. 이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취재진한테 정치검찰은 부정한 돈을 받을 때 돈을 세서 받느냐? 이건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왜곡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고요. 지난 7월 달 라디오 방송에도요. 녹취 과정에서 잡음 소리가 들리는 것을 갖다가 돈봉투 소리라고 지금 검찰이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 전면 부인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는요. 녹취 당일날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거는 이게 뇌물이 아니라는 거죠. 뇌물이 아니고 그냥 실수로 이 착오로 후원금 계좌에다가 넣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비밀 의견서에는요. 사실상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서에 따르면요. 돈봉투 소리가 녹음된 2020년 7월 2일 날 이후에는 일체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노웅래도 말이죠. 이재명한테 배운 그대로 지금 재판 지연 전략을 쓰다가 지금 검찰한테 혼인하고 있어요. 뭐냐? 지난 10일 날 이틀 전이죠. 이 법원에 느닷없이 우연법률 심판 재청을 신청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그 이제 주장이 뭐예요? 이 노웅래 이 법률 심판 재청을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검찰이 말이죠. 노 의원한테 뇌물을 공유했다는 이 조 교수를
기소는 하지 않은 채로요. 검찰 진술을 갖다가 참고인 조서로 법원에 제출한 거. 이거는 기소 편의주의를 남용한 것이다. 따라서 우연 소지가 있다. 이런 취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요. 이러한 규정들이 모두 대법원하고 헌재에서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따라서 노 의원 측이 총선을 앞두고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 왜냐면은요. 이 동네 지역구가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웬만하면 민주당은 그냥 다 되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되더라도 3심까지 갈 때까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겠어요? 뭐 현직 의원인데 법정 구속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최대한도로 설령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금고형 이상의 그런 그 선고를 받으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아니라도 국회의원이 직을 상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대법원 판결만큼은 최대한도 다음 그 국회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끌고 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헌재에 우연 법률 심판을 제청한 것이 아니냐. 왜냐면요, 이 헌재에서 우연 심판 내리려면 뭐 통상적으로 보면은 뭐 이게 몇 달 걸릴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뭐 1년 걸릴 수도 있고 1년 더 걸릴 수도 있고 물론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그 사이에 우연 법률 심판을 제청하고 재판을 최대한도로 끌려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이거 재판 지연 전략이다. 바로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 꼼수들 참 너무하죠. 자, 그리고 말이죠. 이제는 지금 이제 갤럽 여론조사를 지금 보면, 자, 이번 총선에서 어떤 사람들이 지금 그 금배지를 달아서는 안 되느냐. 맨 먼저 1등을 차지한 요인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공익보다도 사익을 위하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32%나 돼요.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이 사람의 대표적인 이 표본이 누구냐? 이거 이재명이지 누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재명 플러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거 돈 봉투 받아먹은 인간들. 이게 공익보다 사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실정법에 위반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국회의원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사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1등. 그럼 2등은 누구냐? 우유부단하고 무책임한 사람이 2등 31%입니다. 그럼 3등은 누구냐? 막말과 혐오 발언하는 사람이 3등인데 이게 18%로 되어 있어요. 18%.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능력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14%예요. 14%. 이게 이제 맨 싫어하는 사람, 배지를 달아서는 안 되는 맨 마지막 사람이 능력 경험 부족한 사람인데요. 능력 경험 부족한 사람보다도 더 정말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인 누구냐? 막말과 혐오 발언하는 사람. 딱 정청래를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요. 능력이나 경험 부족보다도 도덕적인 타락, 막말이 더 싫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도요. 지금 이재명도 들어가요. 도덕적으로 타락되시잖아요. 막말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공익보다 사익을 위하는 사람을 갖다가 가장 싫어하는 배지를 달아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꽂은 것은 여야 의원들이요. 이 뇌물이라든가 돈 봉투와 이 비리에 연루돼서 이 재판을 받거나 또는 중용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하는 사례가 지금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하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우유부단하고 무책임한 사람도 도덕성과 결국은 연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막말 혐오하는 사람을 꼽은 것은 아마도 최근에 터져나온 이 최강욱 같은 인간들, 그죠? 그리고 이제 정청래 이런 사람들이 막말의 대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암컷, 젖소, 쓰레기, 빨갱이 이런 막말의 유권자들이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음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은 이번 총선에서 어떤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을 것이냐 딱 그랬더니요. 청렴하고 도덕적인 사람, 도덕성. 이게 25% 1위예요. 왜 청렴 도덕성인 사람을 맨 먼저 뽑겠다고 생각하느냐. 이재명 같은 인간 때문에 아주 피로도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 것이죠. 이런 또 최강욱이. 그 다음에는 윤미향이. 바로 다, 물론 조국도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뽑고 싶은 사람은요,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 24%입니다. 세 번째가 능력, 경험 있는 사람이 22%.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소통, 화합하는 사람. 그리고 정치 신인과 참신한 사람은요, 6%.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걸 보면 정치 신인 참신한,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이상해요. 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기존 정치는 싫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 신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 이유 뽑고 싶은 사람 이유로 따지면은
정치신 잠시 한 사람은 맨 마지막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참 민감한 우리 국민들의 참 뭐라고 그럴까요? 정치적인 성향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거는 이제 펜앤마이크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미지 허들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넘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에서 쭉 갈 것이냐? 아니오시다. 벽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벽이냐? 이제 17일 날, 본래 11일 날 4호선 중진들을 만나게 돼 있는데 지금 갑자기 말이죠. 지금 부산을 가는 바람에 이게 뒤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17일 날 이 중진들하고 이제 오찬 간담회를 하게 되는데 이 오찬 간담회를 통해서 4호선들 지금 꼼짝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전혀 안 움직이고 있어요. 반해서 헌신, 희생, 이런데 전혀 안 어울려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나는 불출마할 거야 라고 이제 강경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짝달싹을 안 해요. 아무도.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미지 정치 이걸로는 이제 충분히 뭡니까? 이게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실전 가장 중요한 실전 테스트.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 시험 문제를 따지면은요. 이게 킬러 문항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과연 킬러 문항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가 된다. 왜? 지금 이제 장제원 불출마 이후로 아무도 김웅 빼놓군요. 근데 김웅은 다선 중진이 아니잖아요. 아무도 불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비례대표 지역이구간에 나는 출마 안 해. 이렇게 딱 선전포고를 한 거야. 그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나는 4월 10일 이후에 내 인생을 생각하지 않아.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딱 배수진까지 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거는 사실상 이제 다선 중진 의원들의 용태의 명분과 지렛대로다가 좀 활용해 보려고 이거를 딱 던져놨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월 17일 날 중진들과의 오찬 간담회가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정치인으로서의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판단하나 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요렇게 지금 펜앤마이크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미지 정치 어떻게 해서 이게 성공해왔느냐?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자, 셀카 찍어줘. 그 다음 막 사인해달라면 사인해줘요. 자, 셀카, 사인. 그 다음에 이제 인기가 어마어마해. 요 척척 삼박자라고 하더라고요. 이 척척 삼박자. 이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갖췄다는 겁니다. 그런 데다가 지금 지지자들을 열광케 하는 한동훈식 디테일이 바로 뭐냐? 이 한동훈식 디테일. 가는 데마다 뭔가 연고를 딱 꺼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이제 부모님이 춘천고등학교하고 춘천여고를 나왔다. 특히 이제 똑같은 얘기도 춘여고, 춘고 이렇게 이제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이 한동훈의 디테일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즉 강원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딱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 방문 시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잖아요. 그래서 송정 바닷가 산책하고 서면 기타원에서 기타 배우고 그리고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보고 이런 또 일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망한 데서 한동훈 연호하고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1992가 딱 적혀 있는 이 맨투맨 티셔츠를 입고 나선 거예요. 야, 이거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해버린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이미지 정치에서 지금 완전히 성공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바로 이미지 정치에서 성공하게 된 것은 이 한동훈만이 가지고 있는 디테일에 굉장히 강한 것이죠. 자, 그리고 뭐 충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릴 적에 이제 성당에서 신부님의 복사를 했던 거, 그리고 본인이 다녔던 청주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도 소개하면서 문재인 때 진천에 있는 연손으로 좌천된 일화, 이 일화는 또 인생의 화양연화다. 이렇게까지 또 아주 좋게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한동훈 위원장의 디테일에 속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성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본선 게임의 본선이 바로 뭐냐? 1월 17일 날 중진과의 간담회가 되겠다. 이렇게 지금 그 보도를 펜앤마이크에서 그렇게 전망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꽃만 더 붙이면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데마다 인기가 아주 뭐 하늘을 찌를 정도로 이제 크잖아요. 그야말로 그냥 한동훈 연호 가는 데마다 난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동훈 바람이 지금 이제 어마어마하게 불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여론조사, 즉 데이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오늘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자, 다만 개인에는 반영이 되고 있어요. 한동훈 개인. 자, 그래서 제일 개인을 받는 것이, 개인에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뭐냐? 장래 지도자의 선호도를 딱 물었더니요, 이재명은 2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는 22%로 아주 대폭 올라갔고요. 하여튼 뭐 작년 6월 이후에 그 당시 이제 쭉 보면은요, 계속 꾸준히 상승해 오다가 한 달 사이에 6%가 올라서 22%로 껑충 뛰어 올라온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되면은 당 지지율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당 지지율은 우리 국민의힘은 36, 민주당은 34로 한 달 전하고 똑같아요. 자, 그리고 과연 그럼 이번 총선에서 누가 이기는 게 좋으냐? 그랬더니 야당이 승리할 것이다가 51%밖에 51%나 되는데 비해서 여당이 승리할 거는 35%. 이것도 한 달 전하고 똑같아요. 자, 당 지지율도 한 달 전 똑같아. 그리고 이제 어느 쪽이 승리할 것이냐의 전망도 한 달 전하고 똑같아. 자, 그래서 지금 공식 대변을 했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요, 이 개인 지지율 상승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요, 한동훈 효과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별로 많지 않다.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이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제 배종찬 소장이 이걸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 여론조사의 여론에는요, 3A라는 이름으로 설명되는 게 있는데 뭐냐? 지지율 확장의 단계를요, 이 4단계로 나눈다는 겁니다. 맨 먼저 attention, 관심을 갖고 있는 단계. 그 다음에 assurance, 이제 확신. 그 다음에 세 번째로가 affection, 즉 애정을 갖는 거.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는 이 3단계 중에서 관심 단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확신 단계로 가면은 개인 지지가 조직까지 다 연결되고, 애정 단계로 가면은 주변 인물, 즉 대통령 지지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예,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셀럽 효과는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전반적인 큰 효과는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영향 원인이 되겠느냐?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큰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요. TV조선에서. 자, 그리고 현재까지는 어쨌든지 간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 이 판 자체가 좀 더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느냐? 자, 지나치다 싶은 법조계 출신들의 중용이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민심의 요구와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 또 원인은 뭐냐? 총선 관련 정책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92 여기에 적힌 옷을 입거나 또 비닐봉투를 보내 쓴 그런 이 사직구냥 응원 사진 이런 걸로 화제에는 많이 뿌리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게 이제 그 여론 지지로 지금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약간의 우려스러운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더군다나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부 지원론과 그 다음에 정부 견제의 격차가 여전히 굉장히 큰 거.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하고 나서 이 큰 구조가 바뀌지 않는 거. 자, 이것 때문에도 국민의힘은 상당한 지금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본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격려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